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유메레카라의 송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네이코가 러브라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네미 같은 경우는 괴살대에서 오니를 가장 싫어하는 주로 주합재판에서 네이코를 죽이려고 난동을 부렸던 터라 많은 귀멸의 칼날 팬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캐릭터죠. 물론 마지막에 가서 화해를 하며 훈훈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사네미의 미소 때문에 네이코랑 사네미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네미의 서사를 네이코와 좀 더 관련있게 바꾸어 진행을 해볼게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시 고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송주 시나즈가와 사네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니들의 행방을 찾아 길을 나서고 있는 상황. 사네미는 계열대 내에서 가장 높은 임무 수행률을 자랑하며 마주치는 오니들을 가차없이 베어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동료 검사들은 그런 사네미를 보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그러다가 오래 못 가 몸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사네미는 오니 녀석들을 한 마리라도 더 죽이지 않는다면 내 정신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며 그저 묵묵히 오니들을 베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의 안내로 오니들을 찾아 어떤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네미는 쳇, 이런 곳에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라며 인상을 찌푸렸죠. 그러다가 마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 마을 위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고, 저 멀리서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근처에 오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사네미는 오니에게 습격당한 듯 보이는 인간을 발견하고 그대로 뛰어가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오니와 인간의 얼굴 보고선 당황해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죠. 그때 순간적으로 그 오니는 고개를 돌려 사네미를 쳐다봤고, 거기에 있던 소녀는 사네미를 보고 깜짝 놀라 사네미 형?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네미는 탄지로? 그리고 네즈코? 너네가 어째서? 라고 하며 순간 당황했고, 탄지로는 제발 우리를 도와줘,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었어 라고 했죠. 사네미는 얼쩍 이 산에서 내려가면 있는 바로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큰 덩치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네미 아빠는 툭하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던 망나니였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은 엄마나 사네미를 때리고는 했었죠. 사네미는 그런 아빠를 보며 내가 나중에 힘이 강해지면 꼭 아빠를 물리치고 내 가족들을 지키겠어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사네미의 아빠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체격도 다소 왜소해 보이는 한 남자에게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좋게 말로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사네미 아빠 쿄고는 상대가 저 자세로 나오니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 남자를 공격했는데, 그는 순식간에 그 공격을 흘린 뒤 쿄고를 잡아뜨려 버렸죠. 쿄고는 화가 나서 그대로 다시 덤벼들어 주먹을 마구 휘둘렀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전부 피해버린 뒤 슥 뒤쪽으로 가 목덜미를 손날로 툭 쳤고, 쿄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네미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몸집이 훨씬 우람한 자신의 아빠를 상대로 압도적인 싸움, 심지어 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다는 걸 느껴 저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네미는 곧바로 그 남자를 따라가 이름을 물었고, 그의 이름은 카마도 탄주로 마을 위 산에서 숫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네미는 그때부터 탄주로에게 자신을 당신처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매번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탄주로는 그런 사네미의 고집에 기본적인 동작과 움직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었고, 사네미는 열심히 탄주로의 수련 방법을 몸에 체득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네미는 탄주로의 자식들인 탄지로와 네지코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동생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네미는 탄지로 남매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네미를 따라온 동생 게냐 역시
탄지로와 친하게 지냈고 그들은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네이코는 든든하고 자상하고 장수풍뎅이를 굉장히 잘 잡는 사내미를 보며 장수풍뎅이 잘 잡는 남자가 최고, 나중에 꼭 사내미 오빠랑 결혼하겠다며 야단 법석을 떨기도 했습니다. 사내미는 그런 네이코를 보며 네이코는 아주 예쁜 아이니까 나중에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네이코는 그래도 사내미 오빠가 최고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내미의 아빠 쿄고는 탄지로에게 한바탕 발린 것에 대해 열이 받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놀리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또 한바탕 싸움을 하다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쿄고의 장례식 때 탄지로 가족들은 모두 찾아가 사내미 가족들을 위로했는데 사내미는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폭력적인 아빠가 죽었으니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온 거라고 했죠. 사내미는 그러면서 게냐에게 이제는 아빠가 없으니 우리 힘으로 동생들과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와 네이코에게 앞으로 자주 놀러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내미 엄마가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동생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고 사내미는 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엄마를 마중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한참을 엄마를 찾아다녀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혹시 엄마가 이미 집에 돌아갔을까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들어서니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내미는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에 손에 아무 새붙이나 들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짐승이 동생들을 해치고 있었고 사내미는 곧바로 그 짐승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짐승 역시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으로 사내미를 공격했지만 사내미는 탄지로에게 배웠던 동작들을 사용해 그 짐승을 상대했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 짐승을 제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없던 싸움이 끝나자 동이 터오르며 서서히 자신이 제압한 짐승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였고 엄마는 오니가 되어 동생들을 공격했던 거였습니다. 사내미는 이건 꿈일 거야 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 게냐가 달려와 우리 엄마를 도대체 왜 죽인 거냐고, 형은 살인자, 그저 아빠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폭력적인 인간인 거냐고 울부짖었죠. 게냐 입장에서는 그저 쇠붙이를 들고 있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있는 형의 모습과 쓰러져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만이 보였고 사내미는 말문이 막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며 게냐에게 손을 뻗었는데 게냐는 그러한 사내미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 태양이 엄마를 비추자 엄마는 재가 되어 온몸이 소멸하게 되었고 사내미는 부서지는 엄마의 몸을 붙잡고 그저 오열할 뿐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소멸하게 되자 멘탈이 붕괴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내미는 그 후에 이 마을에 여러 마리의 오니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온 귀살대원 마사치카를 만나게 되었고 마사치카는 사내미에게 너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태초 오니 때문에 오니로 변한 거라고 오니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내미는 오니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오니들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고 자신에게 자꾸만 죄면을 걸었죠. 오니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존재이기에 오니가 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하듯 어떤 오니들을 만나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사내미는 마사치카의 소개로 귀할대 교육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증오심으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죠. 사내미는 원래부터 뛰어난 신체력을 가졌을 뿐더러 탄지로에게서 만물을 느끼는 방법이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동작을 배웠기에 빠르게 귀할대 검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닿게 된 거였습니다. 사내미는 탄지로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니는 죽여야 한다며 네이코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이코는 아직 살아있고 감정도 전부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오니가 되어 이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미에게 덤벼들지 않고 몸을 계속해서 부들거리며 참고 있음이 느껴졌는데 사내미는 지금껏 수많은 오니들을 보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가 오니가 되었을 때
오니를 죽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는 일,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엄마마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타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죽은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미안하다 탄지로 라고 하며 일륜도를 네이코에게 겨누었고, 탄지로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죽고 네이코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네이코마저 죽게 할 순 없다고 사이미에게 덤벼들었고, 사이미는 그런 탄지로를 뿌리치며 발로 차버렸죠. 사이미는 지난 세월 동안 귀할대 검사 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을 버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귀할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정이 든 동료들의 죽음. 최대한 냉정하게 오니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버려야 된다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고, 아무리 친했던 사이에 탄지로라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진 탄지로에게 네이코가 뛰어갔고, 사이미는 탄지로를 습격하려는 건가 싶어 황급히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탄지로와 사이미 사이를 가로막으며 양팔을 뻗었죠. 그 모습 마치 어릴 적 탄지로와 케냐가 사소한 다툼으로 싸울 때마다 네이코가 둘을 말리기 위해 했던 행동. 네이코의 눈에서는 어쩐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이미는 설마 지금 우리 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냐? 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어째서 형의 가족들이 전부 죽었고 갑자기 형과 케냐가 마을에서 떠나버렸는지 몰랐다고, 그 뒤로 형이 어쩌다가 이렇게 검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네이코를 해치지 말고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죠. 사이미는 그의 심적으로 자꾸만 흔들렸고, 나는 귀할대 검사, 오로지 오니를 죽여야 하는 검사 라고 하며 자신에게 다시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예전 탄지로에게 수련을 받던 게 떠오르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사내미가 그 대답을 하자 너는 참 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아주 다정한 아이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기른 아이는 흔치 않거든. 나는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그땐 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든든한 형, 오빠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었죠. 사내미는 그의 일륜도를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고, 제기랄 첫 번째로 임무를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가 저벅저벅 걸어가 탄지로의 손을 잡고 오더니 사내미의 손도 끌어잡았고 둘을 악수하라는 듯이 손을 붙였죠. 사내미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놀랐는데, 그제서야 네이코는 안심한다는 듯이 툭 쓰러졌고 그대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내미는 확실히 네이코에게서는 다른 오니들과는 다르게 인간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고, 혹시라도 우리 엄마도 라며 어떤 생각에 잠기러 갈 때 탄지로는 사내미 형, 도대체 네이코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내 가족들을 습격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지? 내게 전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사내미는 태초의 오니 무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자신이 속한 귀살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는 그렇다면 나 역시 귀살대 검사가 되겠어 라고 했고, 사이미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면서 안돼, 네이코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 이 녀석은 잠자코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라, 내 동생 케냐처럼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이미의 어린 시절과 카마도 남매의 어린 시절을 섞어서 서로 겪은 비극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